안녕하세요. 저는 김창현입니다. 우선 오늘 그 AKN 이톡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제 회장님과 그리고 장 교수님께도 이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사실 이제 땡스기빙 전날이고 하니까 제가 이거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꼭 30분 안에 끝내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제가 그동안 쭉 해왔던 일들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좀 시간 관계상 추려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학생분들이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이제 원래 학생분들이 좀 조인을 하시는 것 같아서 백그라운드, 제 스터디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간단히 좀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동안 해왔던 연구들의 그 리서치 서머리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어떤 연구를 좀 진행을 할지 이제 같이 준비를 했고, 그리고 저희 랩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좀 약간 특이하게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는 사실은 이제 저 파킨슨이나 그 디멘시아드 루이 바디 같은 그 시니클리노패시의 그 디지즈 메커니즘하고 그 메커니즘을 연구해서 아이덴티파이된 그 드럭 타겟을 저희가 찾는 연구를 주로 했는데요. 주로 이제 여러 가지 몰레큘, 인플라메이션이나 그 알파시니클린 시딩 프로파게이션 그리고 어댑티브 이뮤니티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프리클리니컬 스터디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몰 컴파운드나 스몰 몰레큘 그리고 엔티바디를 이용한 이뮤노테라피 그리고 이제 DNA 백시네이션 같은 연구들을 주로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연구했던 것들 중에서 톨라이크 리셉터 2하고 그리고 엔팻 그리고 이제 P38 감마라는 그 맵카이네이즈에 대한 연구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간략하게 소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단히 다들 아셔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파킨슨병이나 디멘시아 루이 바디 이제 MSA 같은 애들을 저희가 이제 시니클로패시라는 질병으로 이제 부르고요. 이 시니클로패시는 두 가지 큰 패톨로지컬 피처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가 이제 뭐 루이 바디나 루이 뉴라이 같은 그 알파시니클 디파지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뉴로 인플라메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파킨슨병이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질병들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뭐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 질병들을 어떻게 모디파이 하거나 뭐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는 없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현재 뭐 연구자들이 생각하기로는 저희가 이 디지즈 메커니즘에 대한 그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그래서 이 질병을 치료하는 거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더 많은 그 정보를 가지고 디지즈 메커니즘을 가지려고,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일환으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좀 진행을 했고요. 제가 주로 이제 타겟팅한 게 알파시뉴클린인데, 이 알파시뉴클린이라는 이제 그 단백질은 사실은 신경세포 내부에 존재하는 그 단백질입니다. 근데 그 디지즈 컨디션이 되면 소량의 알파시뉴클린이 이렇게 세포 외부로 분비가 되게 되는데, 이렇게 분비된 세포 외부로 분비된 알파시뉴클린은 인접해 있는 이제 다른 신경세포나 글리알 셀들에 이렇게 트랜스미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랜스미션이 돼서 신경세포에서는 이제 알파시니클린 어큐뮬레이션을 유도를 하기도 하고요. 뉴로 디제너레이션을 유도를 하고, 그리고 글리알 셀들에서는 이제 글리알셀 알파시니클린 뭐 집적을 유도하거나 뭐 뉴로인플라메이션을 유도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저는 이제 특히 이제 알파시니클린, 그러니까 신경세포 외부로 분비된 알파시니클린과 이제 마이크로글리아가 어떤 상호작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처음에 박사과정 때 시작을 했고요. 이 알파시뉴클린은 이제 신경세포 내부에 존재하는데 이제 네이티블리 언폴디드 프로틴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이제 멤브레인의 바운드에서 뭐 존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테트라머를 형성해서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디지즈 스테이트에서는 이제 다양한 형태의 뭐 프로토파이브리나 파이브릴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올리고모를 형성을 해서 다양한 피노타입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연구자들은 이제 그 각각의 다양한 형태의 알파시뉴클린 애그리게이츠들을, 저희는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스트레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스트레인들이 아마 각각의 다양한 다른 질병에 연관돼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가설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증명되진 않았지만 이제 가설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연구자들도 이제 다양한 형태의 알파시뉴클린의 애그리게이츠들을 이제 뭐 프로토파이브리나 아니면 뭐 PFF나 아니면 프로토파이브릴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올리고모들을 만들어서 이제 연구에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만드는
다양한 형태의 애그리게이트들이 이제 그 리컴비넌트 프로틴 베이스 해서 만든 것이 이제 하나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만든 애그리게이트들이 저희가 이렇게 환자 샘플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프로틴 애그리게이트하고 이제 어느 정도 매치가 되는지 뭐 그 정도의 그런 것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그 정보가 없고요. 그에 따라서 사실은 저는 조금 더 이제 바이올로지컬한 그 샘플을 이용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용을 한 게 그 휴먼 알파시뉴클린이 이제 과발현되어 있는 신경세포에서 그 신경세포로부터 분비된 이제 알파시뉴클린을 저희가 획득을 해서 이제 실험에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분비된 알파시뉴클린은 이제 모노머한 형태도 포함이 되지만 이제 다양한 형태의 애그리게이트 폼도 이제 형도 애그리게이트인 형태들도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얻어진 세포로부터 분비된 알파시뉴클린을 저희가 마이크로글리아에 처리를 해서 처음에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요. 이제 몇 가지 키 데이터만 좀 갖고 왔는데 저희가 이제 이 신경세포로부터 분비된 알파시뉴클린은 이제 와일드타입 마이크로글리아에 처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이나 키모카인 진 익스프레션이 증가를 하는데 증가를 하는데 반면에서 유독 이제 톨라이크 리셉터 2가 낙아웃된 마이크로글리아에서는 이러한 리스폰스들이 확 줄어드는 이니비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뭐 TLR3나 TLR4가 낙아웃된 마이크로글리아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신경세포 내부에서 존재하는 알파시뉴클린을 분리를 해서 봤더니 대부분의 알파시뉴클린이 모노머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이제 반면에 이제 신경세포 외부로 분비된 애들은 모노머 형태뿐만 아니라 애그리게이트 폼들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두 가지 형태의 알파시뉴클린들을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신경세포 내부에 존재하는 이 알파시뉴클린들은 이제 톨라이크 리셉터에 대한 그런 리액티비티가 별로 없었고 반면에 이제 외부로 분비된 친구들만 이렇게 TLR2에 대한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두 가지 모드 폼은 사실은 이제 TLR4 액티비티를 유도하는 것은 실패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모델들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저희가 이제 신경세포로부터 분비된 알파시뉴클린 올리고 모델이 특히 이제 저희가 구조적 분석을 해봤을 때 베타CC 엔리치된 그 알파시뉴클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베타CC 엔리치된 알파시뉴클린들이 마이크로글리아 톨라이크 리셉터 2를 활성화시켜서 결국에는 뉴로 인플라메이션을 유도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TLR2는 사실 이뮨 리셉터이기 때문에 여러 이뮨셀에서 많이 발현이 되는데 그때쯤 해서 이제 그 TLR2가 이제 신경세포에서도 발현이 된다는 여러 보고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이 TLR2가 신경세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까 궁금해서 이제 연구를 좀 수행을 해봤는데요. 뭐 물론 이제 다양한 연구 기법과 모델들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신경세포에서는 이제 마이크로글리아와 좀 다르게 인플라메이션 대신에 TLR2 신경세포에 있는 TLR2가 액티베이션이 되면은 이제 AKT랑 mTOR 패스웨이를 활성화시켜서 신경세포 내부에 존재하는 오토파지 패스웨이를 이니비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오토파지는 사실 신경세포 내부에서 이 알파시뉴클린의 애그리게이트된 폼들을 뭐 제거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데 얘네가 블럭됨으로 인해서 신경세포에서 이 알파시뉴클린 애그리게이트의 그 집적이 증가돼서 결국은 뉴로톡시시티를 가지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톨라이크 리셉터 2가 이제 뭐 세포 간 그 알파시뉴클린 트랜스미션에도 연관이 있다는 걸 저희가 인비트로하고 인비보 모델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인비트로 모델을 사용한 거는 이제 이 알파시뉴클린 트랜스미션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도너 뉴런 셀은 이제 알파시뉴클린이 발현되는데 그 비너스의 엔터미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컨주게이트 돼 있습니다. 그리고 레시피언트 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파시뉴클린을 발현하면서 이제 그 비너스의 시터미너스가 컨주게이션 된 폼을 익스프레션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도너셀에서 이 알파시뉴클린 트랜스미션 돼서 레시피언트 셀에 있는 알파시뉴클린과 만나게 되면 이 비너스 프로틴이 컴플리멘테이션을 일으키게 돼서 이제 프로센스를 일으켜서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이 두 셀의 이제 직접적인 피지올로직한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도너셀을 이 챔버 안쪽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시켰고 레시피언트 뉴런들은 이렇게 챔버 바깥쪽에다 이렇게 위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레시피언트 셀에다가 저희가 이제 프라이머리 뉴런이나 에스트로사이트, 마이크로글리아를 위치시켜서 분석을 해본 결과
톨라이커 리셉터의 액티비티를 증가시키거나 혹은 익스프레션 레벨을 증가시키면 알파시뉴클린 트랜스미션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TNR 톨라이커 리셉터를 이니비션하거나 뭐 익스프레션을 감소시키게 되면은 이제 시뉴클린의 트랜스미션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비보 모델에서도 죄송합니다. 여기 오타가 있네요. 인비보 모델에서도 이 이제 저희가 알파시뉴클린 트랜스제닉 마우스 모델을 이용을 했는데 이 알파시뉴클린 트랜스제닉 마우스 모델은 이제 휴먼 알파시뉴클린을 신경세포에서만 익스프레션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 에스트로사이트나 마이크로글리아에서 이 알파시뉴클린을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현실에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알파시뉴클린들이 이제 그 에스트로사이트에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마우스 모델에다가 TLR2를 뭐 이니비션 하든지 아니면 락다운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에스트로사이트에서 발견되는 알파시뉴클린의 휴먼 알파시뉴클린 레벨이 현저히 감소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TLR2가 신경세포 혹은 신경세포와 그 글리아셀에서의 그 알파시뉴클린 트랜스미션에도 연관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이제 신경세포로부터 분비된 알파시뉴클린들이 에스트로사이트나 마이크로글리아 같은 글리알 셀들의 TLR2를 활성화시켜서 여러 가지 인플라메이터리 사이토카인을 유도해서 결국 뉴로 디제너레이션을 유도를 하고요. 그리고 신경세포에서는 이제 오토파즈 인히비션 시켜서 신경세포 내부에 알파시뉴클린 집적을 유도해서 뉴로톡시시티를 유도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 톨라이크 리셉터 2들을 이제 모듈레이션 하거나 이니비션 시키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현상들을 저희가 개선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니클로패시의 치료제로서 이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 사실 이 결과들을 토대로 이제 한국에서도 있는 회사와 그리고 미국에서도 있는 몇 군데 회사에서 사실은 직접적으로 그 신약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상까지는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저렇게 연구를 하고 나서 봤더니 이제 톨라이크 리셉터 2를 이니비션 하게 되면은 이제 파킨슨 디지즈나 디멘시아 릴리바디 애니멀 모델에서 뭐 뉴로 디제너레이션도 줄어들고 스니클린 어큐뮬레이션도 줄어들고 뉴로 인플라메이션도 줄어들고 비헤이비어도 개선이 되고 다 좋은데 생각을 해봤더니 톨라이크 리셉터 2가 마이크로글리아에서 상당히 많은 다른 역할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이크로글리아 TLR2가 마이크로글리아가 분비하는 여러 가지 뉴로트로피 팩터들, 그러니까 BDNF나 GDNF, 그 NT3 같은 것들을 밀접하게 그런 것들의 분비를 밀접하게 이제 조절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여나 이 톨라이크 리셉터 2를 이니비션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런 마이크로글리아가 가지고 있는 베네피셜한 이펙트들을 저희가 블록해서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들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마이크로글리아 톨라이크 리셉터 2 다운스트림 시그널링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보려고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으로 한 게 이제 저희가 가진 트랜스크립톰 데이터를 이제 다시 한번 분석을 했거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원래 톨라이크 리셉터 2가 액티베이션 되게 되면 이제 전통적으로 이 다운스트림에 있는 NF-kappaB 패스웨이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진 그 트랜스크립톰 데이터에서도 이렇게 NF-kappaB 관련된 패스웨이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새로 발견한 것이 라크2라는 그 단백질과 그 밑에 다운스트림에 있는 NFAT이라는 단백질이 이 다운스트림에서 액티베이션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크2를 보면 이 라크2라는 유전자는 파킨슨병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굉장히 잘 알려진 카이네이즈 단백질이고요.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글리아에서 봤더니 이 라크2의 카이네이즈 액티비티가 이제 알파시뉴클린 처리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타임 디펜던트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위에 있는 NFAT은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그 단백질인데 사실은 이뮨 쪽을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단백질이었습니다. 그래서 T셀을 레귤레이션하는 그 이뮨 모듈레이터리 트랜스크립션 팩터로 알려져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알파시뉴클린에 노출된 마이크로글리아에서 이 액티브 폼의 그 NFAT이 현저히 증가되어 있는 걸 관찰할 수가 있었고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라크2가 낙아웃된 마이크로글리아에서는 현저하게 이니비션 되는 것을 거의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NF-kappaB를 보시면 이 라크2가 있으나 없으나
그 NF-kappa B의 액티베이션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 시그널링 패스웨이는 아마도 NF-kappa B와는 조금 인디펜던트한 패스웨이라고 저희가 지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NFAT이라는 단백질은 사실 그 레스팅 스테이트에서는 이제 그 셀의 사이토플라즘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액티베이션이 되게 되면 이제 뉴클리어스로 트랜스로케이션이 돼서 이제 여러 가지 인플라메이터리 관련된 레귤레이터리 진들을 이제 익스프레션 하게 되는데요. 이 액티베이션 되고 그리고 다시 레스팅 되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이트의 포스폴레이션과 디포스폴레이션이 일어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이 라크2가 NFAT을 서브스트레이트로 이용을 해서 이제 포스폴레이션을 일으키고 이 포스폴레이션에 의해서 이제 뉴클레어스로 이제 트랜스로케이션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기법을 이용해서 분석해 본 결과 이제 이 라크2가 총 5개의 사이트의 NFAT의 포스폴레이션을 일으키는데 이제 2가지 사이트는 이제 이 NFAT의 DNA 바인딩 도메인에 포스폴레이션 시키고 그리고 나머지 세 도메인은 이제 이 NFAT의 그 C 터미너스가 굉장히 플렉서블합니다. 이제 플렉서블 도메인에 포스폴레이션을 시켜서 아마도 이 뉴클리어스 트랜스로케이션 할 때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마이크로글리아에서 톨-라이크 리셉터 2가 활성화되면 라크2 카이네이즈 활성화를 거쳐서 이제 NFAT의 뉴클리어스 트랜스로케이션을 유도를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뉴로톡식한 사이토카인들의 익스프레션을 증가시켜서 뉴로톡시시티를 유도하지 않을까라는 저희가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고 그래서 이제 NFAT이 어떤 그 라크2와 NFAT이 어떤 그 새로운 그 스니클리노패시를 치료하는데 질병 치료 타겟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NFAT을 그렇다면 저희가 가진 마우스 모델에서 이니비션 시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연구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1알 BBC라고 하는 펩타이드 이니비터, NFAT의 펩타이드 이니비터를 저희가 처리를 했고요. 처리를 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이 마우스 모델에서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글리아 액티베이션도 현저히 줄어들고 이 마우스 모델에서 관찰할 수 있는 코티컬 뉴럴 디제너레이션이나 아니면 도파미너직 뉴런을 시냅틱 로스 같은 것들이 저희가 이제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정 부분 이 마우스 모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비헤이비어럴 그 피노타입에서 그 모터 비헤이비어가 현저히 개선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마우스 모델이 가지고 있는 하이퍼 액티브한 그런 피노타입들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가 NFAT을 이니비션 시키면 과연 마이크로글리아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길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저희가 가진 마우스 모델에 이렇게 NFAT을 이니비션 시키고 그 중에서 이제 마이크로글리아를 아이솔레이션해서 이제 트랜스크립톰 X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저희가 총 2가지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non 트랜스제닉과 이제 알파시닉 트랜스제닉 그리고 알파시닉 트랜스제닉과 이 NFAT 이니비션된 알파시닉 트랜스제닉 마우스에서 얻어진 마이크로글리아를 분석을 해본 결과 알파시뉴클린 트랜스제닉 마우스 모델에서는 이제 non 트랜스제닉 마우스 모델 마이크로글리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인플라메이터리 사이토카인 리스폰스들이 확 증가되어 있는 걸 저희가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NFAT의 이니비션을 통해서 현재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고 반면에 굉장히 재밌게도 이 마이크로글리아의 그 셀 마이그레이션이나 모틸리티, 파고사이토시스 관련된 부분들은 그 알파시뉴클린 트랜스제닉 마우스 모델에서는 굉장히 서프레이션 돼 있었는데 NFAT을 이니비션 시킬 경우에 그 관련된 진 익스프레션들이 확 증가되는 걸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모듈러 네트워크를 그래서 분석을 해본 봤는데 이렇게 이너 서클은 이제 non 트랜스제닉과 알파시뉴클린 트랜스제닉을 비교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우터 서클은 이제 그 알파시뉴클린 트랜스제닉과 알파시뉴클린 트랜스제닉의 이제 NFAT을 이니비션 시킨 마이크로글리아를 비교해 본 결과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너서클들이 이제 인플라메이션 관련된 부분들은 알파시뉴클린 트랜스제닉 마우스 모델에서 이렇게 현저히 증가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11R을 처리하게 되면 현저히 감소를 하게 되고 대신에 이제 마이그레이션과 파고사이토시스에 관련된 유전자들의 발현이 확 증가하는 걸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인비트로 모델에서도 결과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 특히 이제
액티베이션된 마이크로글리아에서는 사실 그 마이크로글리아의 그 마이그레이션 현저히 저하가 되어 있는 걸 저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저하가 된 상태에다가 저희가 이제 엠펫 이니비션을 했더니 이 마이크로글리아 마이그레이션이 엑셀레이션이 돼서 거의 노멀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리커버리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마이크로글리아 파고사이토시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액티베이션된 마이크로글리아에서는 현저히 저하가 되어 있는데 이 엠펫 이니비션에 의해서 그 파고사이토시스가 증가하는 것을 저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이제 레스팅 스테이트의 마이크로글리아가 이제 여러 가지 스티뮬러스, 뭐 알파시뉴클린이나 여러 가지 박테리얼 톡신 같은 거에 익스포즈가 되면은 이제 액티브한 헬시한 마이크로글리아가 돼서 뭐 인플라메이토리 사이토카인도 익스프레션 하지만 여러 가지 뭐 마이그레이션이나 파고사이토시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톡식한 그 패소젠들을 이제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마이크로글리아가 이렇게 크로닉하게 이런 스티뮬러스에 익스포즈가 되면은 이 마이크로글리아가 익세시브하게 액티베이션이 돼서 이제 파고사이토시스나 마이그레이션 같은 그런 모틸리티 관련된 그 어빌리티보다는 인플라메이터리 리스폰스를 계속 이제 많이 익스프레션 하는 그런 약간 뉴로톡식한 마이크로글리아로 변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엔페스를 이니비션 시키면 다시 이렇게 헬시한 액티브한 마이크로글리아로 그 리디렉트 할 수 있다라는 연구를 진행을 해서 지금 사실은 이제 이 논문을 막 서브미션한 상태고요. 지금 아직 리뷰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제가 조금 이제 인플라메이션이 아닌 좀 다른 쪽의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P38 감마 맵카이네이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P38 맵카이네이즈들은 4개의 총 아이소폼이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있고, 감사합니다. 사실 델타는 이렇게 많이 연구가 되지 않았지만 알파하고 베타는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뮨 리스폰스나 이뮨 레귤레이터리 혹은 스트레스 리스폰스에 관련해서 많은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브레인에서는 이제 신경세포 내에서는 이 알파하고 베타는 뭐 발현이 되긴 하지만 좀 적은 레벨로 발현이 되고, 대신 이 감마의 폼이 굉장히 하일리 익스프레스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글리알 셀들에서는 반대로 알파하고 베타가 굉장히 높이 발현이 되고 감마는 굉장히 로우 레벨로 익스프레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알츠하이머 디지즈와 파킨슨 디지즈 페이션츠를 보게 되면 이제 알파랑 베타는 뉴로 인플라메이션이나 뉴로 디제너레이션 그리고 그 타우 포스포레이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감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냅틱 프로틴들과 인터랙션을 통해서 시냅틱 그 호메오스테시스나 아니면 시냅틱 펑션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감마를 보려고 타겟을 한 건 아니고 이제 이 P38 맵카이네이즈 전체적으로 어떤 피노타입을 보이나 이제 보려고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굉장히 재미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위쪽에 있는 패널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노멀 그 헬시한 환자에서 얻어진 브레인이고요. 밑에는 이제 디얼리 페이션트의 브레인인데, 브레인에서 이제 P38 겜마를 이제 저희가 스테이닝해서 봤을 때 이 그 헬시한 컨디션에서는 사실 이 P38은 시냅틱 프로틴이기 때문에 그 뉴런의 시냅스 주변에 이렇게 시냅스 저희가 뉴로필이라고 써놨는데 시냅스에 이렇게 분포를 하는 거 닷 형식으로 이제 분포를 하는 걸 관찰할 수가 있는데, DLD 페이션트에서는 뉴클레어스 옆에 이렇게 루이바디처럼 떡하니 이렇게 스테이닝이 되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P38 알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익스프레션 레벨이 이제 조금 그 DLD 페이션트에서 증가되어 있긴 하지만 이제 잘 이렇게 분포를 하고 뉴로필이나 셀 바디에서도 이렇게 잘 분포를 하는 걸 관찰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뮤노스테이닝을 통해서 봤더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P38 감마가 주로 이제 이 스냅토파이신은 이제 시냅틱 마커인데, 시냅틱 마커랑 이렇게 코로컬라이즈를 하고 있는 걸 저희 관찰할 수가 있는데, DLB 페이션트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떡하니 그 셀 바디에 이렇게 그 루이바디 같이 이렇게 다 존재를 하는 걸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아주 재밌게도 이렇게 그 신경세포의 그 셀 바디에 있는 애들은 알파시뉴클린과 같이 코로컬라이즈 하는 것을 저희가 관찰할 수가 있었고요. 재밌게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알파시뉴클린 트랜스제닉 마우스 모델에서도 같은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와일드타입 모델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 P38 겜마가 이렇게 시냅틱 뉴로필에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걸 관찰할 수가 있는데, 이 트랜스제닉 마우스 모델에서는 이렇게 시냅틱에 존재하는 그 P38 겜마가 레벨이 현저히 감소를 하고, 대신에 이렇게 뉴클레어스 옆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애그리게이처럼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걸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얘네를 좀 조절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그 피터리잇을 전체적으로 레귤레이션 할 수 있는 이니비터를 저희가 이제 트랜스닝 마우스 모델에 처리를 했고요. 사실은 이제 피터리잇 감마만 타겟팅할 수 있는 이니비터를 처리하면 제일 좋았겠지만 현재는 그런 이니비터들이 개발이 돼 있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애를 처리를 했고 뭐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이 알파스뉴 그 피터레이트 그셀 바디에 뉴런한 셀 바디에 이렇게 어큐뮬레이션 돼 있는 피터레이트 감마들이 이제 이그 이니비터에 의해서 이제 현저히 감소되고 대신에 이제 뉴로필이라고 하는 그 시냅스들의 이제 분포가 증가되는 걸 관찰할 수가 있었고 이뮤노플루오레센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렇게 셀 바디에 있던 애들이 이제 셀 뉴로필로 이렇게 많이 돌아가 있는 걸 저희가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들을 진행을 했고 그래서 분석을 해본 결과 사실은 저희가 쓴 이니비터가 사실은 피터리의 알파하고 베타에 좀 더 이제 그 스페시피티가 있는 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이 마이크로글리아의 액티베이션 됐을 때 나오는 그 인플라메이터리한 그 리스폰스들이 그 뉴런의 이 피터리의 그 디스트리뷰션을 바꾸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쓴 이니비터에 의해서 마이크로글리아 인플라메이터리 리스폰스들이 좀 감소를 해서 그로 인해서 이제 다시 이 뉴클레어스 주변에 응집되어 있던 피터레이 감마들이 다시 그 시냅스로 리스토링 되는 그런 현상을 저희가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는 저희가 한번 리바이즈를 한 상태로 지금 현재까지도 리비전을 받고 있습니다. 뭐 너무 짧지 않은가 싶은데 지금 제가 한 연구를 간략하게만 소개를 시켜드린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사실은 저는 이제 뉴로 디제너레이션을 연구를 계속 하겠지만 그 외에도 조금 다른 쪽으로 연구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소개를 오늘 좀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 이제 사르스코비드 팬데믹에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엔데믹이라고 하지만 저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부분과 저희가 이제 제가 연구하고 있는 스니프노패스에 관련돼서 어떤 그 연관성이 있나에 대한 좀 연구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게 1900년대 초반에 그 스페니쉬 플루로 인해서 이제 플루 팬데믹이 있었고 사실 그 이후로 한 두 디케이드가 지난 정도에 파킨슨병 관련된 환자가 3배 정도 넘버가 3배 정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연구자들이 그때의 스페니쉬 플루 팬데믹에 의한 어떤 부분에 대한 영향이 그런 그 파킨슨병의 환자 그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실제로 조금 더 뭐 여러 가지 연구들을 좀 찾아봤는데 뭐 바이럴 팬데믹뿐만이 아니라 로컬에서 일어나는 그 엔데믹과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바이럴 엔데믹과 실제로 파킨슨병 그리고 파킨서니즘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연관성이 있다고 연구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나열해 있는 뭐 HIV나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뭐 일본 뇌염 뭐 이런 것들 통틀어서 전반적으로 이 바이러스에 인펙션 됐던 그 환자들 그 중에 이제 서바이버들 중에서 나타나는 그 파킨슨병이 나타날 수 있는 그 리스크가 굉장히 뭐 적게는 뭐 수십 퍼센트, 많게는 뭐 50%, 70%까지도 증가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하이포테시스는 저희가 이렇게 그 사르스 코비드에 의해서 인펙션 돼서 이런 그 파킨슨병이나 그 시니클로패스의 디지즈 프로그레션이 조금 엑셀러레이션 돼서 그 디지즈 온셋이 조금 더 앞당겨져서 이제 좀 더 많은 수의 환자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가설을 가지고 조금 생각을 좀 진행을 했고요. 그러는 중에 이제 작년 말에 굉장히 재밌는 논문이 하나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TLR2를 주로 연구를 했었는데 이제 톨라이크 리셉터 2가 그 페널페럴 시스템에서 사르스코비드가 인펙션된 페이션트들에서 이제 사르스코비드2 바이러스 엔벨롭 프로틴을 디텍션해서 여러 가지 인플라메이토리 그리고 그 사이토카인 스톰을 유도한다는 논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저희가 이제 조금 자세하게 이 하이포테시스의 워킹 모델을 좀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렇게 인펙션된 사르스코비드 2 바이러스가 이제 코비드 바이러스가 그 브레인 그 CNS 내부로 이렇게 인필트레이션이 돼서 이 중에 이제 이 프로틴이 엔벨롭 프로틴이 마이크로글리아와 뉴런의 톨라이크 리셉터 2를 액티베이션 시켜서 이제 마이크로글리아에서는 여러 가지 인플라메이터리 리스폰스를 유도하고 그리고 뉴런에서는 이제 오토파지를 레귤레이션 해서
그 알파시뉴클린의 애그리게이트과 뭐 트랜스미션 이런 거를 엑셀레이션 시켜서 결과적으로는 이 그 시뉴클리노패시의 어떤 디지즈 이니시에이션이나 프로그레이션을 엑셀러레이션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워킹 하이포테시스 모델을 가지고 뭐 사실 몇 가지 좀 실험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 수 있는 내용은 이 정도까지인데 실제로 저희가 환자 페이션트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물론 마이크로글리아의 피노타입과 액티베이션 되는 현상들을 저희가 좀 사스코비드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을 확인해 봤더니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제 브레인 내부로 이제 인필트레이션 되는 CD3 T셀 같은 경우도 숫자가 현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이제 포스폴레이션 된 알파시뉴클린의 애그레게이트 자체가 이 사스코비드로 돌아가신 페이션트들에서 현저히 증가되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실제로 이제 마이크로글리아 셀에서 프라이머리 마이크로글리아 셀을 보시게 되면 이 알파시뉴클린을 처리해서 액티베이션 된 마이크로글리아처럼 이렇게 그 액티베이션 된 피노타입이 이 엔벨롭 프로틴을 처리를 하게 되면 나타나는 걸 관찰할 수가 있었고 반면에 이제 저희가 스파이크 프로틴도 같이 처리를 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스파이크 프로틴은 이렇게 엔벨롭 프로틴처럼은 이렇게 액티브하게 에피션트하게 마이크로글리아 액티베이션 피노타입을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실제로 마이크로글리아의 사이토카인 진 익스프레션들을 분석을 해본 결과 이제 엔벨롭 프로틴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글리아의 여러 가지 굉장히 적은 농도에서도 그 엔벨롭 프로틴, 그 사이토카인 진 익스프레션을 굉장히 많이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저희가 톨라이크 리셉터 2를 펑셔널리 이니비션하면 뭐 100%는 아니지만 그 많은 양 이렇게 감소시키는 것을 저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실험들을 좀 많이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이 사르스코비드가 그 브레인으로 인필트레이션 된 사르스코비드가 그 브레인 환경에서 여러 가지 이제 톨라이크 리셉터와 뭐 인터랙션을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저희가 이제 가설을 세우고 증명하는 실험들을 계속 차근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지금 보여드린 내용들이 이제 제가 여태까지 해왔는 일들의 서머리가 되겠고요. 저는 이제 사실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뭐 닥터 엘리자 마슬리아나 뭐 서울대 이승재 교수님께서 먼저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저희 랩의 치프인 그 마크가 굉장히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서포트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일들을 좀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멘티바디나 그리고 그 뉴로제네시스 관련돼서 공동 연구를 하시는 장 교수님, 그리고 뭐 프로테오믹스 그리고 바이러스 관련된 일들 도와주시는 분들, 그리고 어댑티브 이뮤니티나 뭐 여러 가지 트랜스크립톰이나 또 여러 가지 지네틱스, 에피지네틱스 같이 연구하시는 분들, 그리고 페이션 샘플도 이제 지속적으로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 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소개해드릴 게 이제 저희 랩에 관련된 건데, 사실 저희 랩은 이제 레보레이터리 오브 뉴로 지네틱스라고 해서 사실 최근에 찍은 사진들이 없더라고요.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렇게 같이 모인 경우가 없어서 봤더니 2018년도에 저희가 찍은 사진이 있고, 사실 여기 있는 인원의 2배 조금 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 모이진 않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한 60명, 70명 정도 되는 인원 중에서 정말 절반 정도는 컴퓨터를 이용한 지네틱스를 하는 친구들이고요. 이제 나머지 절반 정도는 이제 저처럼 이제 그 웹사이언스를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여러 가지 재밌는 공동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랩은 이제 마크 쿡슨이 랩 치프를 맡고 있고 그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작은 소규모의 그 섹션들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섹션들이 이제 하나의 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앤디 싱글톤이 있고요. 뭐 ALS 하시는 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브라이언 트레이너가 한 그룹을 가지고 있고, 마크가 한 그룹을 가지고 있고, 또 후아이빈 카이라는 PI가 한 그룹을 가지고 있고, 그 저희 그룹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그룹은 사실 엘리자 메슬리아라는 닥터 메슬리아가 이제 PI이긴 한데, 사실 이분은 NIA의 엑스트라뮤라의 디비전 디렉터로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랩에는 거의 신경을 못 쓰시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토이나 이런 걸 많이 하시고, 대신에 이제 저와 그리고 그 시니어 사이언티스트인 그 미치오 이바, 그리고 이제 학생 2명하고 저희 랩을 이렇게 꾸려서 이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엘리자 마슬리아인데 같이 여기 이렇게 찍은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SFN에서 같이 찍은 사진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는 여기까지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두 행복한 땡스기빙 보내시고 내일 한국팀이 우루과이를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